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1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활동량이 늘고 냉방기 사용이 잦은 데다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으면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익산 대간선수를 주변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대간선수로 18km 가운데 80% 이상이 산책로를 갖춘 녹지 공간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익산 청년 기업들의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시청은 내달 6일까지 익산역 동부광장 맞은편에 팝업 매장 슈퍼스피릿을 열었습니다. 지역 청년기업 12곳이 참여한 팝업 매장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청년기업 제품 소개 등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14배 이상 늘었는데요. 여름철 활동량이 늘고 냉방기 사용이 잦은 데다 4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으면서 깜깜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익산역 대합실. 한여름인데도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니까 방역이 있었죠. 네, 거의 있어요. 8월 둘째 주 기준 군산과 익산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42명. 한 달 전 10명에 비해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표본 감시 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잦은 데다 이동과 만남이 많은 휴가철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는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에서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본 감시가로 전환되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이렇게 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동군산병원하고 군산의료원만 이제 그쪽에 온 환자들만 이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한 6월 달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7, 8월 뭐 이렇게. 이처럼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코로나 환자 관리가 안 돼 깜깜이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데다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돼 검사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 본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정말 힘들어서 병원 가신 분 외에는 좀 증상 좀 있어서 병원을 가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무료로 확신소강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뭐 500만 원씩 이상 들어가면서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군산과 익산보건소가 받은 치료제는 각각 100여 개 정도. 이마저도 판매하는 약국이 20%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치료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약을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지 모르고 이게 수입 약이다 보니까 좀 이게 원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북도는 확진자 수가 늘면서 원광대병원 등 4개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음악격리병상 7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유행에 따라 손 씻기나 환기, 밀폐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생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쌀 수확철을 앞두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도내 농협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일 기준 80kg 산지 쌀값은 17만 8,476원으로 1년 전 19만 4,396원보다 15,920원이 떨어졌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서 재고량이 쌓여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내 농협들은 재고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수매량을 제한하거나 판매 후 쌀값을 정산하는 수탁 판매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간병비 지원이 제도화될지 주목됩니다. 한병도 의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 포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편 이들 사업은 한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입니다. 도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비수도권 중에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0.15%가 올라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특히 전셋값은 1.08%가 올라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군산시의회가 2차 전지 폐수 방류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윤신혜 의원은 지난 16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2차 전지 폐수를 새만금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은식 의원은 2차 전지 폐수가 어민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부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신혜 의원은 2차 전지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허용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인상된 겁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 설날 명절은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익산 대간선수로 주변 유휴지는 불법 경작되거나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관련 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바꾸면서 예전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말이면 대간선수로 18km 가운데 80% 이상이 산책로를 갖춘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남북권을 관통하는 대간선수로 전체 길이 18km로 수년 전만 해도 수로변 유유지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20년 유유지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나룻가 도시숲 조성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로 사업 추진 3년째. 그동안 동산동 일대와 인화동 공업단지 주변은 대간선수로를 따라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이 일렬로 쭉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인화동 나룻가 마을 일대가 사업 대상지가 되면서 나무 식재를 위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익산시는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대간선수로를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룻가 도시숲은 2021년 인화공원 하단부 0.4헥타르를 시작으로 지난해 인화동 공장 주변 1.2헥타르의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올해까지 26억 2천만 원. 녹지 공간에는 그네의자와 태양광 조명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해 배롱나무 등 25개 숭에 걸쳐 4만 5천 그루 이상이 심어지게 됩니다. 특히 익산시는 내년까지 대간선수로 도시숲을 계속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 길이 18km 가운데 83%인 15km가 도시숲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3km 구간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완충 녹지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열섬 현상,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숲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오염 행위로 한때 몸살을 앓았던 대간선수로 이제는 유유지가 도시숲으로 활용되면서 익산 남북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녹색 휴식처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군산 문화유산 야행에 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야행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7만 1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객은 70%에 달했으며 관람객 대부분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30, 40대입니다. 이번 야행은 지난해 상가 91곳에서 올해는 118곳이 참여해 밤 11시까지 연장 영업을 이어가면서 원도심의 활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방문객이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정식 개관한 새만금 박물관은 1년 동안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문학작품에서 다룬 간첩과 사람들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광대가 지역재능화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년 6개월간 정부 지원금 등 34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재직자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에너지 연관 산업 분야의 4개 입주 공간을 대상으로 기업과 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관과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기술 컨설팅과 제품 상용화,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7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시험 실증 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익산 청년 기업들의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시청은 내달 6일까지 익산역 동부광장 맞은편에 팝업 매장 슈퍼스피릿을 운영하는데요. 지역 청년 기업 12곳이 참가한 팝업 매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청년 기업 제품 소개 등이 진행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역 동부광장 맞은편 도로에 위치한 한 상가. 귀금속과 의류, 먹거리 등이 전시돼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청년시청에 따르면 내달 6일까지 로컬 청년기업 팝업 매장 슈퍼스피릿이 운영됩니다. 빈 매장을 활용해 조성된 팝업 매장은 보부상 바이오팜과 커스텀피스 등 지역 청년기업 12곳이 참여해 건강기능식품과 지역 캐릭터 굿즈 등 아이디어 상품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반의 자원을 활용한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요. 이렇게 팝업 스토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연계까지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분야를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팝업 매장은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하루마다 9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들은 정식 운영이 시작되는 19일부터 제품 전시와 함께 익산 쿠키 디자인과 드로잉, 반려동물 김밥 만들기, 원석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퀴즈 풀기와 시식, 팝업 현장 사진, SNS 업로드 등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해 하루에 3명씩 밀키트와 건강기능 상품 등을 제공합니다. 청년시청은 운영기간 동안 팝업 매장 참여 기업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팝업 매장을 관련 분야 창업자를 비롯한 기관, 기업과의 소통 장소로 조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이 제품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익산시와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팝업 매장 운영을 맡은 박진영 유스플래닝 미디어 대표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중앙동에 이 같은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관계를 좁히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세대 교류가 잘 돼서 우리 지역에서 인물이 날 수 있게 어른들이 잘 엉덩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익산시의 청년기업 팝업 매장 운영으로 청년 취창업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는 시속 10km 속도로 서서히 북상하고 있으며 내일 오후 3시쯤 흑산도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 다음 날엔 군산과 서천 해상 등을 거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8m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6일 신 의원의 보좌관인 A씨를 소환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 대표인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의원은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의 소설이라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익산 금마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지 공예 체험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금마 주민 20명이 다음 달까지 부채, 소품안 만들기 등 다양한 한지 공예 체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금강 공감터와 선화다실 플리마켓에서 전시 판매됩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 5일 춘포면을 시작으로 익산 지역 8개 면을 대상으로 모두 10차례 진행됐고 지역 농민 25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는 다음 달 말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4회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 대회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에 따르면 대회는 지난 17일 정원율 익산시장과 이춘석 국회의원, 서거석 교육감, 김경진 시의장, 전국의 파크골프 선수 260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부권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장애인 남자 부문은 충남의 구자도, 정읍의 이근호 씨가 우승했고 장애인 여자 부문은 인천의 김옥자, 고창의 서용옥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선수들이 단결된 마음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역사보건추진위원회가 전주 완주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완주군수가 명예도지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완주군에서 사라질 자리는 군수직 딱 하나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의 최대 걸림돌을 선거구 확정으로 지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구를 마련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각 고등학교에 수능 등급 올림반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능 1등급 올리기 81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수능 등급 올림반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면서 주요 과목 교사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받는 임시학급으로 희망하는 고교 3학년생으로 학급을 편성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수능 전날인 11월 13일까지 80일간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 미래센터를 열고 전담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립된 청년 미래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요양, 의료,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가족에게도 소통교육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추석을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이 할인 판매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푸드폴리스마켓과 KT 알파쇼핑, 프레딘몰 등 온라인을 통해 다음 달 18일까지 최대 59%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역에서도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 교도소 세태장에서 내달 26일 2024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페스티벌은 8일 동안 진행되며 홀로그램 호러 콘텐츠와 코스프레 대회, 호러 분장 등 체험 프로그램과 홀로그램 기술 제품 홍보관 등이 운영됩니다. 행사 주관을 맡은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페스티벌 브랜드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 선정작은 페스티벌 상징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주한 대사가 군산의 한 사찰에 금탑 기증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미얀마 우탄신 대사는 오늘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시의회 의장을 만나 금탑 기증 일정 조율과 우호 관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탑은 군산 연불사와 미얀마 간 봉사활동을 통해 우애에 대한 감사로 기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탑은 연불사에 보관된 도 지정 문화유산인 소조 열애좌상 주변을 정비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군산 북페어 2024에 한국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가 참여합니다. 군산시는 행사 첫날에 황석영 작가, 둘째 날에는 류보선 문학평론가의 특별 대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북마켓, 주제 강연, 낭독회,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마켓과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특별 대담과 낭독회 등의 프로그램은 19일부터 군산 북페어와 시립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광 새마을금고가 더위를 식힐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광 새마을금고는 시청 직원과 방문 시민들을 위해 아이스크림 1,400여 개를 준비해 시청 1층에서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한편 원광 새마을금고는 다이로운 밥차,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등의 성금을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2층에서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김경하 개인전 바람의 기억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바람으로 형상화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서양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서양화 특유의 다채로운 색감과 작가의 따뜻한 화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